안녕 여러분, 현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 보다시피 좀 그 배경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 상경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후로 이사를 갔냐 안 갔냐 그래서 라고 많이 여쭤보셨는데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고 서울에서는 집을 구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전세가 너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경기도권으로 살짝 내려왔고 다행히도 서점이 그 사당에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내려와서 요즘에는 좀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원래는 이사하고 막 이 짐 다시 정리하고 하는 것들을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이 라이프도 소개를 해드리고 온라인 집들이도 좀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된 이유는요. 지금의 세상이 벌써 3주년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3주년을 맞이했고요. 2018년도 3월 13일에 열었는데 벌써 2021년 3월 13일이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4년차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너무 여러 일들 이런 개인 가정사들 혼자 살 1인 가구지만 가정사들이 많아서 조촐하게 이번엔 진행을 했어요.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생일 때마다 모든 책들 10% 할인 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막 바리바리 케이크랑 떡이랑 내가 드려야 되는데 떡이랑 꽃이랑 막 연락들 와주시고 하면서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렸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감사함과 동시에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 될까라는 의심을 가끔씩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과연 이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준 건 맞나? 사랑을 준 건 맞을까? 이만큼 받아도 될 만큼 내가 그들에게 어떤 걸 줬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감사하면서도 조금은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지금의 세상이라는 공간을 오랫도록 함께 공유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의 세상 3주년 맞이해서 질문 타임이라고 올렸어요. 궁금한 것들 여쭤보면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거의 매년 했거든요. 그래서 1주년 때는 막 그걸 다 공유했어요. 창업 비용부터 해가지고 월세. 제가 강연 갈 때마다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궁금한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3개 질문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브이로그 찍을 때마다 중간중간 생각나면 계속 공유를 해드릴게요. 뭐 별로 그런 거 숨기고 싶진 않아요. 뭐 숨길 이유도 없어. 창업비용 뭐 이런 거, 월세 뭐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해드려가지고 혹시나 또 궁금하다면 여쭤봐 주시면 제가 언제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회사를 그만두고 큐레이터 전공을 살려 3년 동안 지세를 운영하며 혼자라는 말 못할 고독함을 어떻게 떨쳐버렸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잡고 가야 될 게 뭐냐면 큐레이터는 전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큐레이터 전공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북큐레이터라는 직업은 제가 서점을 운영하면서도 있었던 직업이고 북큐레이터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 조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 협회가 제가 협회에서 활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협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북큐레이터라는 거를 저는 조금 더 특화시켜서 서점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큐레이션 서점이라는 타이틀도 2년차 때 좀 달았어요. 스스로. 달고 북큐레이터로서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말 못할 고독함. 1년차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1년차 때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직장인이었다가 자영업자 1인 가게 운영자로 바뀌면서 이게 라이프가 전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 방식도 바뀌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적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막 9시나 이런 오전에는 쉬어야지 제가 3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얘를 못 쉬는 거예요, 오전에. 막 친구들 출근하고 사람들 다 바빠 보이는데
나만 되게 한가로운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었고, 혼자라고 생각이 가장 많이 들 때는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삼시세끼를 혼자 먹는 날이 너무 늘어났어요. 왜냐면, 혼자 가게에 운영하니까 저녁을 다들 어떻게 먹냐라고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김밥 사 먹고, 샌드위치 사 먹고, 막 10시 끝나면 밥 먹고, 살 겁나 찌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건강도 너무 안 좋아져서, 예전에는 막 때 되면 먹자라고 해서 시켜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배달료와 그걸 감당도 못하겠고, 플라스틱 감당도 못하겠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도 삼시세끼를 친구들이 오지 않는 이상, 혹은 정말 친한 세상님들이 와서 같이 밥 먹자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은 삼시세끼를 혼자 먹다 보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밥을 같이 밥 한 끼 먹자라고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랑 밥 먹는 시간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고독스러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혼자 결정해야 되고, 뭔가 묻고 싶은데 물을 사람이 없고, 디자인도 못하는데 이건 막 내가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모든 그 직장 동료들이 되게 그리워졌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 게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선택한 삶이잖아요. 제가 이 혼자라는 고독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싶다. 회사로 돌아가는 건 안 하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만의 루틴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새로운 라이프에 적응하려고 저만의 규칙들을 막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혼자라는 게 너무 익숙해지고, 일을 할 때 너무 혼자만 일을 하다 보면 함께 일하는 방법을 까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협업 능력이 저한테 없어져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콜라보랑 여러 가지 외부 일정들을 같이 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분명히 외부 일정이나 콜라보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 담당자들도 있을 거고, 그 담당자들이랑 어떻게 조율을 하는지, 이 담당자랑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가면서 같이 협업하려고 하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좀 많이 했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혼자가 좋기도 하지만 혼자 일하면 좀 나쁜 습관들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경계하려고, 협업을 하는 감을 익히려고, 놓지 않으려고죠. 익히려고라기보다는 놓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두 번째, 말 못할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외부의 장애물, 주변의 목소리 등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나요? 근데 일단은 가장 큰 점은 이건 성격인데, 제가 그렇게 외부의 목소리에 좌지우지 되진 않아요. 근데 정말 제가 듣기 싫은 말이나 아니면은 저만의 되게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알지도 못한 채 상처 주는 말들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오래가요. 한 일주일간 부글부글 끓어서 잠도 못 자고, 그런 성향이어가지고 저를 데리고 사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럴 때는 뭐 별의별 방법 다 쓰죠. 너무 열이 받았을 때는 막 공책에도 적어보고, 데스노트 그게 아니라 왜 이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 저는 되게 적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저 사람이 불쌍한 걸 수도 있고, 내가 그걸 못 받아들여서 화가 난 걸 수도 있는데, 왜 이거에 화를 이렇게 내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저 사람이 진짜 알고 말한 걸까, 모르고 말한 걸까라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저 사람 되게 경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좀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듣고, 그 사람 말을 잘 안 듣고. 두 번째는 피드백이나 조언을 해주는 좋은 조언들을 해주는 분들은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쁠 때는 뭔가 내가 듣기 싫거나, 혹은 저 사람의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말투가 잘못된 거죠. 그럴 때가 있는데, 정말 나를 위한 거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봐요. 정말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왜 여기에 화가 나는지를 스스로 분석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너무나도 그걸 넘어서 분노가 차오른다라고 하면은 계속 산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의 장애물이랑 주변의 목소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저의 강단들이 꼭 강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점은 알려드리고 싶어요. 내 중심은 내가 잡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점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 있죠.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틀린 거야 라는 그런 판단 잣대들도 분명히 1인 기업을 할 때는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말을 다 쳐내고 듣지 마라가 아니라 정말 아닌 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응 아니야. 너 말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딱 자를 수 있는 나만의 중심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신박하고 아름답지만 다시 안 마주하고 싶은 기억나는 진상 손님에 대한 이야기. 진상? 진상을 되게 많이 묻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서점, 그러게요. 저희 서점에는 생각보다 진상이 진짜 많이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고 한 1년에 2분 정도 진상들이 오곤 하는데 기억나는 건 저희 서점 작잖아요. 딱 봐도 작잖아요. 그리고 앉을 자리 3자리밖에 없는데 거기서 싸우던 커플이 있었어요. 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왜 싸우는지 다 알겠고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알겠고 너무 무안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막 그건 줄 알았어. 실험 카메라.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너 혹시 실험 카메라 신청했니? 그분들이 좀 기억이 남고 그 다음에 진상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의 세상에 오셔가지고 책 좀 읽다가 가셨는데 그때 이제 취하셨으니까 막 일장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 그런 거 되게 막 흘려들어요. 그냥 아 네 이러면서 제 할 일 하고 막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왜냐면 정말 막 못된 분이거나 막 부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되게 얌전하게 앉아서 자기의 인생 이야기들 막 하고 왔는데 저는 막 이제 컴퓨터 하면서 제 할 일 하면서 아 네 그랬어요 그냥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오셔서 이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차 한잔 하고 이제 해장차 한잔 하고 가셨던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양반이죠. 죄송하다고 다음에 왔잖아요. 그런 분들 그 싸웠던 분도 다음날 와서 죄송하다고 했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좀 기억에 남는다 정도? 근데 아직까지는 좀 엄청난 진상들이 없었다. 만약에 엄청난 진상들이 온다면 제가 썰을 이제 막 만들어가지고 썰을 만들면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진상은 그렇게 많지 않고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 지금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몇 년 동안 할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좋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분명히 지금보다 힘든 일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코로나보다 힘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강단을 좀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웬만한 일에 너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걸로 요즘에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많은 것들을 연습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고요. 3년차, 4년차 그리고 몇 년차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장담을 못 해드리겠고요. 이런 거 함부로 장담하면 안 돼서 장담은 못 해드리겠지만 최대한 오래오래 여러분들과 함께 책과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로 나를 성장시키고 삶의 질을 성장시키는 그런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당에 이렇게 사당에 여러 가지 추억들을 많이 쌓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같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함께 파이팅 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